자, 요즘 정말 바쁘신 두 분입니다. 예, 워낙 뭐 정치 이슈가 쏟아져서 말이죠. 자, 경성대 조경근 교수 그리고 부경대 차지건 교수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의 느낌으로 게스트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중계를 할 줄 누가 네. 그랬겠습니까? 쫓아오고 있어요. 네네. 자, 조차가 파헤친다. 일단 뭐 계시니까 조경근 네, 교수님 네. 계시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어제 향년 네, 89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죠. 네. 참 여러 그 논란에 정말 최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다. 네. 그리고 직접 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다. 예예 오셨군요. 예.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 하면은 사실은 저와는 조금 뭐 간접적인 뭐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호은철폐 서명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6.29 선언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핍박이 좀 덜했었죠. 그런데 한참 핍박을 받는 도중에 6.29 선언이 나오는 바람에 그랬고 이제 뭐 5.18 등에 대한 과오에 대하여서 본인이 이제 유언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뭐 그런 정도죠. 뭐. 예. 아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때 당시 호원철폐에 서명하신 교수님이고, 예. 우리 차 교수님은 그때 저때 당시 학생이었죠. 네. 예. 아, 차이가. 그러면 갑자기 예, 예.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저희들이 6.29 선언 나고 직선제를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야당이 당연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균 통합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는 날 네. 제가 시청 지하철 이제 시청에 밑에 이제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네네. 와 분위기가 너무 침울한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때 기억하는 게 그 여의도 거 광장에 네, 한번 네. 모였다면 막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모이나 네,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연호했던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선거운동 자체가. 예, 저는 근데 하여튼 그날 정말 좀 분위기가 정말 저는 세상이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침울했었는데 또 네. 세상은 굴러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김동연 아나운서 꼬꼬마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 저희 아버지 손 붙잡고 뭐 많이 다녔었습니다. 여의도에 예. 아버님 손 잡고 이렇게. 예, 예, 예. 그때 근데 당시 자료화면에 나올 수도 있겠네. 점으로 나올 거예요. 점. 예. 민주화 진영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요구를 했었죠. 그랬죠. 네. 예, 예. 근데 하여튼 이제 뭐, 거꾸로는 또 이제 일종의 양김을 갈라놓는 어떤 공작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뭐 정설은 아니고요. 예, 예. 네. 뭐 12.12 사태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실은 또 비자금 조성 문제라든지 아유,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투병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 많은 반- 가오가 있었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두환 지금 전 전두환 씨. 대통령보다는 예. 저는 100배 나은 사람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87 체제를 시작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선 대통령을 통해서 정부가 구성되는 그런 체제를 뭐 시작했다라고 하는 들의 거죠. 유언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자신의 과오들을 그럼요. 용서해 달라고 네,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직접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했었으면 더 좋았지 더 좋았죠. 않았을까. 근데 예. 오랫동안 투병 생활해가지고 근데 특히나 이제 아들 노재현 씨가 5.18 민주묘지 가가지고 예, 또 예. 참여하고 그런 모습을 네. 매달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은 조금은 이례적이었고 조금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또 뭐 그 개인의 어떤 의지도 조금은 그 아들을 통해서 들어가 있을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말 좀 반성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안 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같아요.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바로 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어제 회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죠. 그거는 양쪽 다 꺼내기도 어렵고 꺼내면 그 민주당한테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왜 꺼내겠습니까? 저는 어제 만남은 저는 아주 의례적인 만남의 일종에 속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여당 후보들이 다 그 경선 통과하면 대통령들을 만나왔고 그 선에서 저는 만났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회동이 없었지만 그 외에는 전체 회동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야권이 거기에 대하여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본인 얼굴도 좀 쳐다봐야죠. 저는 좀 통 크게 네. 정치 좀 하라고 그럼요. 하죠. 아무리 그랬지만 늘 해왔던 거 그냥 하는 건데 그걸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삼는 거는 저는 그건 진짜 네, 네, 조장한 정치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는 원팀이 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경선할 때 사실 서로 간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원팀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앙금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단지 이제 후보가 오케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완전히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까지 원팀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게 아마 그 심리적인 치료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너무 세게 부딪히고 네, 진짜 너무 세게 세게 부딪혔죠. 부딪혀서 예. 저는 돌아오는 비율이 예전에 비하면 좀 적을 거다. 그렇지만 결국은 민주당 승리를 해야 그분들도 뭔가 지분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결국 원팀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갈 거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은 야권과 여야의 경쟁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라고 하는 게 변수가 예, 예.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여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면은 원팀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저는 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원팀은 오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네. 원팀 때문에겠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도 만났더라고요. 정세균 총리계도 되게 복잡합니다. 아니 그 안에도 정말 다양한 네네.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도 원팀으로 묶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일찍 낙마를 하고 경선과 레이스에서 빠졌지만 예, 예. 저는 정세균 전 총리를 챙기고 또 자기와의 정치적인 인연을 특별히 강조하고 하는 모습들은 대단히 저는 전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원팀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정세균 총리가 저는 이음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이음새를 오히려?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그 양김 시대나 그 이전을 볼 적에는 확실한 보스가 있는 그런 정당 체제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스 안에 보스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서 뭉칠 수가 있었는데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정당이 어느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합집산이 많고요. 다만 이제 확실히 누군가가 권력을 잡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견을 갖다가 쉽게 표출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당대표라는 표현 쓰지만 옛날에 총재라고 그랬거든요. 총재죠, 총재. 그러니까 요즘 그런 표현 쓰면은 그건 권위주의 시대 그렇죠. 표현이다 그래, 이렇게 권위주의에다가. 얘기할 텐데 그때는 그게 입상화됐던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렇죠. 엄청난 권력. 예. 그리고 경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수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경제계도 맞습니다. 재벌의 총수란 말 안 쓰는 안 쓰죠. 예, 재벌의 총수, 그다음에 정당의 총재. 네. 뭐 총자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되게 천천히 느린 속도지만 발전하고 있다. 굉장히 네. 예, 민주화가 진척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자,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연일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선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제 경선 룰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선 룰이 되게 단순해요. 여론조사가 네, 네, 네. 이재명 후보 상대했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 아주 단순해요. 네. 4명 중에. 근데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냥 누가 경쟁력이 가장 높습니까? 이재명 후보 누가 가장 이길 수 있습니까? 1, 2, 3, 4 그걸로 끝났으면 사실 되게 심플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명씩 다 1대1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저는 맞습니다. 결정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홍준표 뭐 이런 것들 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굉장히 절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석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나열하면은 홍준표 후보 쪽이 유리하다. 이제 두 사람이 지금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쪽에서 당원의 어떤 그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느냐 아니면은 일반 여론의 비중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셈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쪽에서 캠프에서 주장한 방식대로 하면은 여론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일일이 4번을 질문을 동일하게 반복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예.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너무 길어서 네, 일반 맞습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건데 중간에 전화 끊을 확률이 듣다가 높다. 끊죠. 네, 듣다가 끊죠. 예. 예, 아니 근데 당장 MBC 이제 여론조사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일단 앞서 1위를 있죠. 달리고 있는데 네, 앞서 있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보는 게 지역에서 초선 국회의원들이 네. 어제 한 4명 정도가 네.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그 역전세가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보이는데 캠프 크기는 윤석열 캠프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이게 스트링인가? 되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데 예비 경선 때는 7대 3이었지만
이제 본경선에서 5대5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 50% 여론조사를 반영하더라도 그거는 대단히 박빙의 승부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당심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거다 하는데 당심의 향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한 5% 10% 포인트 그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하더라도 예, 예. 저는 당심을 잡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고 야, 생각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결국은 의원들의 발걸음은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여주는 자, 여론조사는 뭐 예를 들어 홍준표 전 대표가 됐는데 이겼는데 만약에 당심은 또 윤석열 후보라면 네. 그러면 진짜 나중에 또 원팀 되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는 아직도 역선택에 대한 어떤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과연 역선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로서 확인할 바가 없지만은 이제 정당 그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약간 그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원팀 만드는 거는 민주당보다 100배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빠지겠어요? 예? 뭐 빠지지 않겠지만 사실 윤석열이 그 다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줄을 설까요?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권을 장악할 만큼 그런 장악력이 있는 미래의 정치적인 동향으로 볼까요? 뭐 이런 그렇지는 부분에 않죠.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급속하게 저는 홍준표 만약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네, 네. 그렇게 갈 쏠려가죠. 가능성이 있고 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에 이제 조금의 약간의 좀 저항감들은 있을겠지만 그래도 예, 예. 국민의힘 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결속력이 민주당보다 훨씬 강할 거다. 근데 이제 11월 경선이 이제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11월 5일 날인가 5일 네. 나오죠? 그러면 그 후보가 나오는데 또 제3지대 김동연 이제 새로 정당을 지금 발기인 대회를 하죠. 총리께서 네. 또 제3지대를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김종인 박사님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분은 아마 그것까지도 다 넣고 지금 수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도 어느 정도 조언을 하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장기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는 게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어떤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죠. 네, 뭐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뭐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과연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합류할 수도 있고 저도 아니라고 신당을 그게 만들고 네. 제3지대에서 김동연이 갖고 있는 파워를 끌어들여 놓고 어느 정도 뭐 10% 가까운 포션을 만들어 놓고 무당파 부동층을 끌어놓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일화를 통해서 김동연은 미래 국민의힘의 세력이다. 뭐 이렇게 뭐 사실 제3지대 하면은 가지고 노무현 정몽준 대표적인데 정몽준 옛날 후보처럼 그만큼의 이제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안철수 후보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박빙의 좀 쉽지 않을 승부 거예요. 자체가 박빙이라고 볼 적에는 그전에 정몽준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 정도가 안 되어도 승부를 결정짓는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캐스팅 보트 10% 정도 해가지고 10%가 안 되더라도 네. 네.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모르죠. 물어보시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26일 이제 청와대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이 대장동 특검 때문에 거의 파행으로 해야 되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 뭐 사실은 뭐 이번 국정감사는 그냥 다른 거 감사하기 싫었을걸요 아마 오로지 한 가지만 감사하고 싶었는데 다른 것들은 격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네. 거죠. 왜냐하면 사실 대장동밖에 없는 게 아니고 네. 수도 없이 늘린 게 국정에 관한 일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야당이 제대로 사실 체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부동산이 그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일확천금의 그런 부동산 사태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있죠. 거기에. 예, 예. 대해서. 네. 박형준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식 공판에 앞서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가 됐다라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어려운 질문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박형준 후보, 그 박형준 시장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다 무혐의를 받고
이 공직선거법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당시에 박형준 시장이 어떤 결재선상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고받은 정황들은 있지만 이렇게 업무와 관련한 것들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우리 그렇죠. 어떤 판례들을 네. 보건데 예, 그래서 예. 저는 상당히 박형준 시장이 어려움은 겪겠지만 저는 결국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이거를 갖다 가려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쉽지가 않고요. 네. 쉽지가 않고 결국은 다른 시각에서는 또 이제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대한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또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네. 하여튼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될 거고 차기 어쨌든 시장 선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지켜볼 것 같고 지켜보죠. 예. 대선에도 이거 영향 안 끼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끼치는데 저는 이제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박형준 전 시장이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면죄부를 받게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내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당 내에서 차기 시장 후보로서 공천받는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커져서 다른 이슈들로 또 번져 네. 나갈 수도 있는 예, 예.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대선에 복합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후보를 갖다가 뽑을 때에 아예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면은 그게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선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겠는가 이게 어떤 거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건데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담인데 그 원희룡 그 후보 제 MBC 정치인사에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아내가 이제 정신과 의사신데 예, 소시오패스 관련해서 그 마이크를 내렸다는데 예. 그 계속해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예. 마이크를 타고 막 들어가고 또 이게 너튜브로 또 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과연 이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제가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후보나 그 부인이 소시오패스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소시오패스라고 네.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조울증이라든지 조현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심한 저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의 아주 오랫동안 쌓여왔던 정말 밑바닥에 있는 밑바닥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아무리 정치에서 권력이 중요하지만 인간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면서까지 권력을 갖고 싶을까?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 원희룡 후보한테 그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고 앞으로 미래가 많은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저는 이번 그 건을 겪으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대단히 실망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에 그런 면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로서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제라고 하는 게 있고 예, 예. 금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경우에는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뺨을 맞은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참았던 사람이 누구나 네. 봐도 좀 다분히 의도적이다. 본인이 지금 제일 이렇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자꾸 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필 네, 네. 그걸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게 그게 옳지 않은 거죠. 방송을 하다 뛰쳐나가 버리고. 네, 네. 근데 우리 국민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네. 그렇게 하면 표가 올라갑니다. 아. 문제는 표가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그런 데 대한 억석을 네. 가릴 줄 아는 나는 현명한 유권자들의 그런 마음 판단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바로 내려가 줘야죠. 네. 국민들이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네. 여전히 그 감정이나 이런 어떤 혹하는 거죠. 네, 어떤 예. 하나의 그 이상한 그런 뉴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는 거는 이 민주화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요인이죠. 저는 좀 품격 네. 있는 정치를 좀 보여달라. 근데 뭐 정치인들이 워낙 네. 품격이 없으니까 요즘 근데 유권자도 영향을 받는 뭐 것 SNS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누가 더 사이다 넘어서 네, 네. 막 거기에 조미료 넣고 막 거기에도 탄산 한도가 넣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한다 해도 한도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시원하게 그런 하는 거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어요. 되게 한도. 개그스럽게 시원하게 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오늘 그냥 야단만 쳤네.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 교수 그리고 부경대 차재건 교수 정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잘하는 수밖에 없네. 매의 눈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예, 네. 오늘도 안전하게 지내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54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